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낮에는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경북 서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습니다. 다만 기온차가 커지며 대기가 불안정한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졌는데요. 오늘과 내일 경북 서부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30도 안팎 예상되고요. 자외선 지수도 보통에서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내일부터는 기온이 차차 내려갑니다. 내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27도 예상되며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특히 모레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조금 높은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문화재 주변에 건축을 할 때는 경관 유지 등을 이유로 건물 높이와 면적을 제한하고 필요하면 별도의 개별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줍니다. 행정기관의 인허가 잣대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며 불복이 생기는 이유인데요. 이렇다 보니 형평성 논란과 함께 재산권 침해라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데도 행정기관에선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재성 씨는 3년 전 경상북도 지정문화재인 포항 연일향교 인근 땅 500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어서 바로 옆집처럼 2층 주택을 지으려고 했지만 경상북도 문화재심의위원회는 경관 유지 등을 이유로 2층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문화재 주변에 건축을 제한하는 이른바 문화재 현상 변경 허용 기준에 따라 같은 1구역인 옆집처럼 개별 심의를 받은 결과입니다. 최 씨는 똑같은 조건인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주택 건설도 우선이지만 저희가 향교하고 올리는 어떤 다원하고 도자기 판매점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과연 문화재에서 득이 됐으면 됐지 실이 되지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향교 주변으로 이미 대단히 고층 아파트와 대형 빌라가 들어서 있고 향교 바로 옆에는 4층짜리 건물 3동이 공사 중이라며 형평성 없는 심의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거에 대한 결격 사유가 왜 발생했고 그 기준 지금 나가 있는 건축은 왜 가능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게 저희가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관련 전문가들도 연일향교 주변은 건축 수요 증가로 인해 이미 경관 유지가 힘든 상황이어서 이럴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연일향교 주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관이 많은 부분 훼손이 되었고 바로 옆에 질 경우에도 문제되지 않았고 바로 우측에도 또 더 높은 건물들이 서 있고 하는 상황에서 이 대지만 가지고 그렇게 부당하게 자꾸 주장하시는 거니까요. 이 과정에서 포항시는 1년에 걸쳐 규제 완화안을 마련해 2차례 심의를 진행했지만 경상북도 문화재심의위원회는 이마저도 모두 부결했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풀어주는 게 안 맞겠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상북도는 문화재 주변 건축 허가는 정량화된 기준이 없는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으며 통상 부결된 심의권도 수정 보완 후 다시 허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의 추모공원 부지 재공모에 모두 7곳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신청한 마을과 상생협약을 맺고 마을 주민과 자생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와 선진지 견학 등을 할 예정입니다. 부지로 최종 선정된 마을에는 40억 원의 주민지원기금과 화장시설 사용료의 20%를 30년간 지원하며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체 부지의 20%만 화장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 80%는 문화, 예술, 교육, 관광 등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합니다. 울진군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던 왕피천 케이블카가 지난 6월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임대료를 2번이나 제때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울진군은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케이블카 운영 방식을 변경하고 다음 달까지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은 지난 2020년 152억 원을 투자해 왕피천 하구의 715m 길이의 왕피천 케이블카를 만들었습니다. 민간 위탁업체를 선정해 5년 계약 조건으로 운영을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지난해 1년치 임대료 3억 원을 납부하지 못해 울진군이 분할 납부하도록 해줬는데 지난 6월 또다시 임대료 미납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울진군은 2번이나 문제가 반복됐다며 해당 업체의 운영권 종료를 통보하고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기 연도 운영 시점 전에 임대료 3억 원을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납을 하지 않아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계약 해지 절차를 지금 현재 밟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부실 운영 방지를 위해 앞으로 새로운 위탁업체에게는 운영비를 주고 케이블카 운전과 서비스 업무만 맡기기로 했습니다. 또 케이블카 운영에서 발생하는 연간 12억여 원의 수익금은 전액 울진군에 귀속시킬 예정입니다.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예산으로 이제 수익금은 전액 이제 군으로 들어오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이제 위탁 운영을 변경해서 안정적으로 좀 운영이 되겠죠. 왕피천 케이블카는 계약 해지로 지난 6월 이후 3개월째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데 울진군은 조만간 신규 위탁업체를 선정해 10월 이후에는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울진군 농업기술센터는 다음 달 5일까지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공모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 내용은 청년 농업인의 신기술 도입, 농산물 가공품 개발, 체험 관광, 브랜드 개발, 포장 디자인 등에 최대 7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은 만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으로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의 심사를 통해 오는 12월 최종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기후온난화의 가속화로 우리나라 제주에 이어 경북 지역에서도 열대과일을 재배하는 농장이 심심찮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청도에서는 30가지가 넘는 열대과일을 재배하는 농장이 있는데요. 신기한 과일을 직접 보면서 수확도 해보는 체험 농장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m 높이의 열대 식물에 바나나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이름은 삼척 바나나. 9월부터 수확을 시작하는 이 바나나를 구경하러 온 손님들이 설명을 듣습니다. 농장 주인으로부터 수확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톱을 살짝 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탈리아의 탐험가 콜럼버스가 처음 맛본 뒤 달콤한 향에 반해 천사의 열매로 표현한 파파야도 이 농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노랗게 잘 익은 파파야를 사다리를 타고 직접 따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불수감은 감귤류에 속하는 아열대 과일입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나 볼 수 있는 커피나무를 통해 원두의 생장 과정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나나나 아까 알려주신 뭐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열대 과일이 나는 사실 제주도 이런 데서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청도에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열대 과일은 온도가 10도에서 35도 사이를 유지하면 재배할 수 있는데 아열대 기후 지역이 아닌 경북 청도에서 재배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3년 전 열대 작물 재배를 시작한 조병진 대표는 수입 열대 과일과 가격 경쟁력에 밀리다 보니 판매보다는 체험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체험 위주로 한다라고 생각하고 구성을 했었고 판매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종류는 한 30가지 종류가 됩니다. 이 같은 이색 열대 과일 체험 농장은 경북 청도뿐만 아니라 안동과 포항에도 있습니다. 온난화가 빨라지고 열대 과일의 북방 한계선이 북상하면서 이제는 경북 지역 곳곳에서 열대 과일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상북도는 어제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내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청년농 창업과 농식품 수출 가공업,
청년농 스마트팜 사업 등으로 시군 사업비 416억 원과 도사업비 163억 원 등 모두 6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융자 지원 신청은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으로 구분해 읍면동 사무소나 시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이 관리비 수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비원 등의 월급을 몇 달째 주지 못한 건 물론 수도와 전기요금도 내지 못해 끊길 뻔하기도 했는데요. 관리소장은 갑작스레 사표를 냈고 주민 대표마저 알지 못했다며 자리에서 물러난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변혜주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에 있는 약 300세대의 한 아파트. 지난해 6월 승강기를 수리하는데 6,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낸 관리비 통장에서는 모두 6,600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업체에서는 2천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며 최근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입주민들이 관리비 통장을 확인했더니 통장은 텅 빈 상태로 수도와 전기요금도 2달 연체돼 끊길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경비원 4명과 환경미원 1명 등 직원들은 석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소장은 지난달 자신이 돈을 가져갔다며 동대표 회장에게 알린 뒤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주민들이 사실관계를 따지자 동대표 회장과 내부검사는 전혀 몰랐다며 회장과 감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출 결의서랑 출금 전표랑 제게 똑같은 금액으로 결제를 제가 해주고 난 뒤에 은행 가기 전에 거기다가 추가로 글자를 몇 자 더 기입해가지고 그렇게 횡령한 겁니다.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장을 분석했습니다. 관리소장이 일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인 2022년 2월부터 통장에 손을 대기 시작해 최소 수억 원을 챙긴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2023년 7월까지 총 34회에 걸쳐서 본인 계좌 및 타인 계좌 이체 또는 현금 인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된 금액만 4억 1,600만 원. 각종 지출 결의서에는 관리소장과 동대표 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어 정상 지출처럼 처리돼 있습니다. 1년 넘게 거액의 아파트 관리비가 구멍 뚫린 듯 줄줄이 새나갔지만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된 겁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게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 이렇게 이제 뭐 내부 감사 보고 감사를 하라고 이제 정해는 놓고 있는데 실질적인 감사의 어떤 효성은 이제 뭐 의문이 되지요. 관리소장은 의혹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은 입주민들에게 고소장을 받고 관리소장 등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 포항시 등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은 어제 국회 법사위에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곡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로 0.06%포인트 늘려 원자력 안전 교부세원을 마련하고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도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덕군이 영덕 맛집 심사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영덕 맛집으로 일반 음식점 19개소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영덕 맛집으로 지정되면 표지판 부착, 홍보 책자 제작 및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위생용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편 영덕군은 지난 6월부터 지역 음식점의 신청을 받아 위생 상태와 서비스, 시설 기준 관리 등을 검토해 영덕 맛집을 선정했습니다. 선박 전복 사고는 가을철에 어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간 전복 사고가 발생한 선박 480척 가운데 어선이 282척으로 59%를 차지했고 어선 중에는 연안 어선이 63%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습니다. 다만 기온차가 커지며 대기가 불안정한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졌는데요. 오늘과 내일 경북 서부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30도 안팎 예상되고요. 자외선 지수도 보통에서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내일부터는 기온이 차차 내려갑니다. 내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27도 예상되며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특히 모레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기온이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도 낮에는 낮더위가 이어집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2도, 구미 21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30도, 구미도 30도 보이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아침까지 안개가 짙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동의 기온은 21도, 봉화는 18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 30도, 봉화 2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3도, 낮 기온은 28도 전망됩니다. 목요일 오후부터는 비가 시작돼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